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입니다. 엔캠 주가 전망 넣어드릴게요. 엔캠 주가 전망하기 전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시정지하시고 꼭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 주식 관련 영상에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잘못된 정보로 들어가면은 손실이 크게 나기도 하고 또 수익이 크게 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전문가의 영상만 보시기 바라고요. 엔캠 주가 전망하기 전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라운드 프라이스 개념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20만원을 하회했다가 20만원 위로 반등한 게 인상적입니다. 엔캠의 주가가 지금 왜 올랐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2분기 매출이 흑자를 기록한 게 인상적입니다. 글로벌 캐즘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장산업에서 항상 침투율이 14% 내외 15%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얼리 어댑터가 어느 정도 전기차를 다 사면 그 다음에 범용으로 넘어갈 때, 일반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기 전까지 15%의 침투율 다음에는 1년 6개월간 시장이 횡보를 할 수 있다, 성장이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차 캐즘 관련해서는 이미 노르웨이에서 침투율이 13%를 넘어가는 순간, 그때 지금 노르웨이가 전기차 점유율이 98%, 99%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 점유율을 넘어가는 순간 노르웨이에서 1년여간 전기차 침투율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침투율 관련해서 이게 이슈인데요. 전기차가 최근에 어떤 인천인가요? 어디 주차장에서 불나가지고 100몇 대가 불났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화재 위험성 때문에 지금 화재 관련해서 2차전지 화재 관련한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한농화성, CIS, PNT 같은 주식들이 상승을 계속하는 게 인상적이죠. 글로벌 2차전지 전액 전문기업 2차 엔캠이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매출이 39% 성장한 1000억입니다. 39% 성장할 정도면은 굉장히 큰 성장이죠. 근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2분기 때 1170억이고, 근데 올해 매출액이, 그쵸, 어때요? 엔캠이 어때요? 여기서 보시면은 막 크게 성장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영업이익도 6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1분기 때 마이너스 118억이고 6억이니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24년은 본격 성장 개시다, 이런 리포트가 떴던 게 이게 대신증권 리포트인데, 그 전에 이런 리포트가 뜰 때가 지난 3월,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였다는 거죠. 엔캠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 리포트 이외에 더 이상의 큰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엔캠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만큼 성장하려면은 지금 3분기, 4분기에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야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엔캠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가지 이런 뉴스거리가 나오지만, 엔캠은 글로벌 1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완성, 이거는 사실 엔캠 IR 그런 내용을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엔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엔캠을 주식을 샀다면 이 말을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엔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40만원, 50만원, 100만원 갈 때까지 응원을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엔캠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럴 근거가 뭘까? 그러니까 잘 될 근거와 안 될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캠이 지금 CIS라든지 한농화성, PNT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 제가 PNT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64억인데 454억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이 회사도 매출은 2배가 됐습니다. 3분기 때도 압도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게 PNT라는 기업인데, 수주 잔고가 제가 알기로는 뭐 2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고로 이게 매출이 5천억 하던 회사가 2조가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인데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을 2,900억 잡아놨기 때문에, 성장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ROE가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은, 이런 2차전지 장비 기업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러티브가 끝나면은, 과거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제가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게, 에코프로를 2020년 3월까지 아주 강력하게 탑픽으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공유를 해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도 2022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란 무엇이냐, 실제로 지금 8월달에 이런 실적이 쭉 나오고 있죠.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는 필터링만 한 건데, 실제로 2022년 3월에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게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지, 제가 필터링만 해보면 2022년 3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현대로템, HD 현대일렉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하면은 2023년 3분기부터 실적이 좋은 회사를 추적해서 그 중에서도 메가트렌드라는 뭐냐, 제가 이제 금리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내년까지는 좋으니까 이런 쪽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3분기 때, 2020년 3분기가 2022년 10월에 실적 발표한 게 에코프로였는데, 제가 에코프로도 2022년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었습니다. 2022년, 왜냐면은 2022년 뭐예요? 8월과 7월 28일과 8월 5일에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의 상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투자하기에는 에코프로가 상당히 좋은 회사였는데, 문제는 2023년에 이렇게 급락할 거를 누가 알았을까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선 절대 이 주식을 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2023년 3분기, 정확히 1년 후에 22년에는 에코프로가 좋았는데 23년 3분기에는 에코프로가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여기 나오죠. 적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과연 뭐를 근거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를 근거로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언컨대 실적을 기반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건 2020년 2분기입니다. 2020년 여름에 실적을 가장 좋게 발표한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2020년 7월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은 이때가 뭐예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의 초입에 있었던 거고, 그죠? 멤버십에서는 이런 거를 일찍이 교육시켜 드리니까 이런 거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6,000원, 5,000원일 때 교육 가는데 20만원까지 간다는 거죠.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끼가 있는 종목들은 일단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론 뭐 그때 뭐 다른 종목도 좋았을 수 있겠지만 결국 끼가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2022년입니까? 2020년입니까? 2024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2023년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 실적이 좋아진 종목을 딱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뭡니까? 자, 자세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섹터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보면은 8월 16일에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쭉 이게 나오고, 그죠? 이 중에서도 원중 같은 2차전지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쭉 공부를 해.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항공우주, 뭐 건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엔진,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뭐 유니드도 뭐 나쁘지 않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월봉으로 딱 보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메가 트렌드, 제가 참고로 2023년 6월 1일에 정확히 1년 전에 방산 전력 인프라 반도체가 메가 트렌드다. 지금 8월 7일. 지금 이제 반도체까지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반도체는 내년까지는 성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반도체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지금 내렸다고 반도체를 안 좋게 본다. 저는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견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잘라서 잘못된 견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성장성이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여기 컨센서스로 보면은 정확히 2025년 12월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성장성이 멈출 때가 있었는데 202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HBM 내러티브가 강한 회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성장이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주는요, 밸류로 폭락하지도 않습니다. 성장주는요, 성장이 멈추는 시점에 폭락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여태까지 성장주들 다 있죠.
엔터도 JYP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성장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언제 성장이 멈춥니까? 여기서 보시면 성장이 그쵸? 2023년에 멈춥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이 고점이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2023년 진짜 고점 나왔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좀 심플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이 언제 멈춥니까? 언제 멈춰요? 안 멈추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이때부터는 좀 안 좋게 되는 거죠. 2023년부터는. 그러니까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볼까요? 성장이 언제 멈춥니까? 그렇죠.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조금 지지부진해지죠. 실제 2021년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피크아웃이 언제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2021년과 2025년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고점 나옵니다. SK하이닉스. 그렇죠. 고점 나오죠. 그러면 지금도 이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개념이 아니고 시장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2025년 언제 멈출지는 이제 다시 계산해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20만원 밑에서 강하게, 제가 이것도 15만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반등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캠이 성장주죠. 근데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리포트가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EPS나 뭐 여러가지 기준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아무리 못해도 3천억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2천억, 1천억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매출이 4천억 찍히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3천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엔캠 같은 종목은 지금 24년 실적 본격 시장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 성장이 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지금 뭐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쵸? 엔캠 보실까요? 엔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제가 보시면은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요. 실적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CIS, 한농화성, PNT 같은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급증합니다. 그죠? PNT도 급증해요. 실적이. 그죠? 이런 게 2차전지를 좋아한다면은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좋죠. 근데 다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내러티브와 당시에 에코프로 생겼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에코프로 트럼프 내러티브 생겼을 때 굉장히 큰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내러티브가 지금 생길지 해리스 내러티브가 생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주식을 사느냐를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7월 이렇게 이제 NH투자증권 리포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에너지 ETF, 신재생 ETF, 이거 이제 친환경도 2차전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지율 박빙 상황에서 관련 업종은 트레이딩은 어려움을 겪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AI가 지금 완전 끝이다 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애플도 역사적으로 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아이폰을 이제 출시를 하고 그 시점부터는 1년 정도, 6개월 정도 잠깐 안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 아이폰 5 출시 이후에도 안 좋았다가 또 올라가. 팀쿡의 또 리더십에 따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첫 상용 판매 이후에 급락 나와. 근데 뭐예요? 다시 올라가. 약간 이런 식으로 EPS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PSK 홀딩스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제 한 종목 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 지금 여러분들 공개를 못해요. 어쨌든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멤버십에서 8월 12일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 주 2분기 실적 성장주는 단기로 한국콜마, 메디톡스, KTNG를 보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그러면 KTNG 어떻게 됐습니까? 8월 12일부터 쭉 볼까요? 13일 사이에 눌림목에 샀다면은, 그쵸? 그쵸?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말아 올립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떨어지네? 그러면 이것도 기회예요. 그죠? 기회죠. 떨어지면 또 기회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콜마 어떻게 됩니까? 8월 12일, 13일 이때였는데, 그죠? 이때였습니다. 그죠? 이게 12일, 13일 연속해서 제가 교육을 시켜드려요. 메디톡스 어떻게 될까요? 메디톡스. 그죠?
메디토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파마리서치가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을 갈 확률이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파마리서치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1조 9,600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20%만 더 가도 뭡니까? 그쵸? 근데 이거 이제 한 번에 가기는 어렵죠. 이거를 언제부터 얘기해요? 8월 7일부터 교육시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 실적 컨센서스와 이 주가의 괴리감이 큰 종목을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실적 예상치가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지 않은데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도 열심히 보고 그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서 그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을 다 체크해야 되며 그러니까 민테크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지는 않지만 단기 테마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교육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주식하는 분들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공부를 할 줄 모르면은 지금 어떤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지 이런 거를 아무리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 떠들고 공부를 해도 선생님들이 어떤 종목이 아무리 뭐 이거는 그냥 대충 사도 먹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시켜드려도 여러분들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걸까? 비팅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주가를 이미 선반영에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NH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신규 수혜 거품론, 정점론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AI 투자의 지수성 판단에 있어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들의 생각하는 이 시장의 최대 규모, 그죠? 시장의 잠재력이 클수록 빅테크, 그러니까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사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조선주인데 조선 쪽만 볼 게 아니고 SK하이닉스 보시라. SK하이닉스. 제가 SK하이닉스 계속 15만원 보시라고 여태까지 최근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냥 대충 사도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늦었죠. 지금 뭐야? 떨어지는 걸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른 주식을 지금 안 사,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또 안 사. 그러면 이제 평생 돈 못 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내년에 그리고 다음 분기, 다다음 달에 좋아질 주식을 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샀다가 물려가지고 20-30% 물려가지고 한 2년 3년이 걸쳐도 그 상황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 사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실적 전망에 실적 그 서프라이즈 나온 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도 22년 3분기부터 보자고요. 22년 3분기부터 어떤 형식이 있었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2020년 3분기부터 보자고요. 3분기 어때요? 그쵸? 이때 한참 좋을 때입니다. 한참 좋을 때는 단기로 대응하고 한참 좋기 전에 초기에 좋아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초기에 언제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1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5월이었습니다. 그때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룸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뭐 엄청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뭐 다 좋게 봅니다만 이 영업이익률 관점에서나 ROE 관점에서는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룸이라는 게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는데 막 4배, 5배 올라갈 주식은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그걸 멤버십에서 돈 내고 가입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멤버십 회원분들의 수익 인증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1,400만원 버셨는데요. 또 이른 날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38만원, 메디톡스 67만원,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많은 분들이 이제 메디톡스를 제가 최근에 계속 교육시켜 드렸는데 또 메디톡스 오늘 7%나 올랐죠. 대웅제약 42만원, BH, KTNG, 한국콜마. 최근에 메디톡스, KTNG, 한국콜마를 교육해 드렸는데 다 수익이 났네요. TSC 127,000원, KB금융 26,000원,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많은 분들이 한국콜마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GS건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전히 꾸준한 성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같이 꽤 많은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상당히 큰 수익이 진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하루 70만원, 150만원, PSK홀딩스, 파마리서치, 또 파마리서치를 며칠 전부터 계속 교육시켜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나셨다고 하나요. 베인테크 22만원, 녹십자, 한국콜마, KTNG, BH, 휴제, 삼성전자까지 많은 분들 수익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